논리적 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쌍조건문 형식의 문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해야죠. 그래서 동치 예들을 한번 보시면은 뭐 쌍조건문에 대한 이런 정의라든가 이중부정 제거라고 해서 낱낱에이는 A다라는 거를 다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쌍조건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각 두 문장 간에는 진립값이 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동치 문장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유명한,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논리학 책으로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벤슨 메이츠의 기호 논리학이라고 있어요. 기호 논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책자 안에서는 자연 영역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뭐 자연 영역이라기보다는 시오메틱이라고 해가지고 공리주의적인 그 논리 체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 책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책에서 보통 쓰고 있는 논리 규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동치 문장들을 규칙으로 이제 뽑아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치 문장을 규칙으로 쓰는 혹은 이런 동치 문장을 액시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일종의 공리로 차용해가지고 그걸로부터 다른 문장들이 쭉 이어져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의 논리 체계를 쓰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규칙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겠죠. 근데 좀 엄밀히 말하면은 특히 이 수업에서 좀 배우는 거,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연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는 기호 논리학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자연 영역은 좀 아닙니다. 그 자연 영역이란 개념 자체가 그 최초로 시작된 그 논문도 있고요. 게르하르트 겐차인이라는 증명론의 창시자의 논문 자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넓게 이 자연 영역이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쓴다면은 뭐 이런 거를 규칙으로 쓰는 그런 체계도 들어가겠지만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벤슨 메이츠 기호 논리학이 있는 책에는 사실 액시오매틱 시스템이라고 봐야지 내추럴 디덕션 시스템으로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이다. 뭐 그런 격가지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정도만 알아주시고 동치 문장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거 찾으신다면은 어떤 뭐 타당성 평가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 필요하신 거는 그냥 외워서 그대로 쓰셔도 좋을 수는 있겠죠. 특히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많이 쓰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은 편할 수가 있고 뭐 요런 것도 많이 쓰이는 것 같고 후권 부정과 이거 뭐 이 정도가 되게 많이 쓰이겠네요. 이런 게 이거는 뭐 아주 사소하게 아는 거고 네모와 동그라미 친 거는 실제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기호로 보는 게 아니라 일상 언어로 어떻게 적고 있는지 A와 B 둘 중에 기껏해야 한 명만 뭐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는 A가 그거를 안 하든가 B가 그거를 안 한다라는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 또 쓰일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와 B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 그거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쌍조건문으로 연결한 게 논리적 참이다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상징 문장이 전부 다 쌍조건문 형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쌍조건문 형식이 아닌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중률이라고 하는 A or not A가 항상 참이고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이거는 뭐 손쉽게 그리겠네요. A가 있고 A or not A라는 거를 그려보면은 TF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A와 not A가 아니다 라고 하는 무모순율,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것들을 다 보시면 쌍조건문은 없지만 진리표를 그려보시면은 그 모든 경우에 진리조건적 해석을 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TTTT 해가지고 전부 다 참값을 가진다는 거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보기를 주고 이 문장과 동치인 문장을 찾으시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뭐 이런 문장과 같을 수가 있고 또 뭐 다른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과 같을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계속 찾아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찾아보시면은 될 겁니다. 지금 옆에 이 문장은 이것과 이제 동치고 이 문장은 이것과 이제 동치고 진리표 그려보시면은 동일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쌍조건문 형식의 동치 문장들 리스트 있잖아요. 그 드모르간 규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외워 놓으시면은 이런 거 약간 공식처럼 쉽게 얻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과 논리적 동치인 문장은 뭐 이런 문장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전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 것들인데 뭐 이것도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 문장과 뭐 동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동치 문장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순 같은 경우에는 항진이 아니라 항위 문장, 항상 거짓인 진립값에 F밖에 안 나오는 그런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도 문장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부정어가 붙는다고 하면은 항상 거짓에 부정이 붙은 거니까 항진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항진 문장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논리적 참이 있다면 논리적 거짓도 있을 건데 다음은 논리적 거짓과 우연적인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건데, 우연적인 문장은 A가 참인 진리조건적 해석과 A가 거짓인 진리조건적 해석이 둘 다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참도 아니고 항상 거짓도 아닌 거를 그냥 우연적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우연적 참이다, 우연적 거짓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연적 참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게 우연적 거짓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를 우연적 참, 우연적 거짓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냥 우연적 문장이다 라고 여기서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논리적 거짓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 참의 반대겠죠. 항상 모든 가능한 진리조건적 해석에서 그 문장이 이제 거짓일 경우에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 문장들이 논리적 참인지 논리적 거짓인지 우연적 문장인지를 판단하시오. 이거는 진리표를 그리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그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고 A and B or not A, not B or not A, 여러분들도 보시고 있지만 마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 풀어보시고 오늘 복습까지 마무리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기 주연결사는 5월이죠. 5월이니까 이거에 대한 진리표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리표 그린 다음에 여기 주연결사 확인을 한번 하시면 되죠. A and B는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거짓이니까 참 거짓 이렇게 될 거고, not be, not A라는 이 문장 자체는 하나라도 이제 참이면은 참이 되는 거죠. not be와 not A니까 이게 둘 다 참일 경우에는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거짓이 될 테고, 다른 케이스는 not인 경우에도 다 F, 여기 F인 것이 다 참인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5월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다 참이 되는 거니까 F, T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장, 그 5월 문장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죠. T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의 답은 T 해가지고 이거는 항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연결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겠죠. 우선 이 문장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괄호수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 문장과 이까지네요. 이까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and로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 전체 문장의 not인 문장이네요. 전체 문장이 not인 문장이고 5월이니까 이게 주 연결사죠. 이게 주 연결사니까 이 문장 5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주 연결사가 5월인데 이 안쪽도 5월이니까 A가 만약에 참이 된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참이 될 거고, 이 문장이 참이 되면 이 전체 문장이 또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거짓이 되는 경우를 한번 또 고려를 해보면은 여기에 우선 A가 거짓이 돼야 될 거고, 그러나 해서 이게 A가 거짓이 되면 AND 문장이죠. 안에 거 C and A잖아요. AND 문장은 둘 중 하나가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될 수가 밖에 없는데, A가 거짓이면 밖에 또 부정이 있죠. 부정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 문장이 거짓이었으니까 참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이제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5월 문장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참이라도 참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은 A가 참이든 거짓이든 무조건 이제 참이 되는데, 5월 문장의 이 문장 자체가 항상 참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5월 문장은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무조건 또 참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다 그릴 필요가 없이 하나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 문장은 항상 참 항진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진 문장. A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바라볼 수가 없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